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름방학을 맞이해서요, 아주 훌륭하신 분을 제가 한번 모셨습니다. 여러분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모셨는데요. 저희 그 자주스쿨의 김민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자기소개 한 번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주스쿨 대표 김민영입니다. 저는 성교육 강사이고요. 또 심리상담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니쌤과는 성교육과 관련된 이제 주제로 만나 뵀었고 오늘 이렇게 감사하게 초대를 해주셔서 함께 영상을 또 찍게 됐습니다. 네, 선생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사실 제가 구례에서 농촌 유학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그때 제가 이제 초청을 드려가지고 저희 학교에서 이제 크게 우리 성교육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되게 도움이 많이 받았어요. 사실 이번에 또 되게 좋은 책을 내셨더라고요, 선생님.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요거 그냥 그 성교육 책이랑 좀 다르게요. 메타버스 성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픽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요거 내용을 읽어보니까요, 선생님. 생각보다 제가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정말 나쁜 어른들이 많구나. 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줄 어떤 보호막이 좀 어렵다고 느껴진 게 뭐냐면 일단 저희가 부모들이 메타버스가 뭔지 몰라요. 네. 근데 선생님 메타버스가 뭔가요? 제가 양육자 교육을 가서 메타버스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 다 끄덕끄덕 하세요. 그래서 사용하고 계신가요? 라고 또 질문을 하면 근데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혹은 아니요, 사용은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반응을 하시거든요. 네. 메타버스는 이제 크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뭔가 경제적이든 소통이든 혹은 뭐 학습이든 뭐 일이든 업무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기술 자체를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뭔가 IT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또 드실 수도 있는데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메타버스 안에는 4가지의 하위 유형이 나와 있어요.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 SNS 하시잖아요. 네. 네. 우리 왜 양육자님들도 어떤 뭐 가전제품 같은 거 사실 때 요즘에 그냥 안 사시죠. 내돈내산 후기 같은 거 찾아보시고 맛집도 찾아보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관심사라던가 개인의 일상들을 온라인에 올리는 라이프 로깅이라는 유형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증강현실이라고 해서 우리 애들 따라서 끌려서 많이 나가셨을 텐데 혹시 포켓몬 잡아보셨나요? 아, 포켓몬고 네. 게임이 있죠. 네. 그게 그냥은 포켓몬이 안 보이는데 어플을 깔아서 스마트폰 같은 거를 이렇게 딱 비추면은 거기 있어요. 그렇죠? 왜 아이언맨 보신 분 아시겠지만 아이언맨이 회의를 할 때 막 컴퓨터를 연결하고 이러지 않고 버튼을 딱딱딱 누르면 이제 모니터가 없어도 화면이 딱 뜨잖아요. 그런 거 증강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이 하고 있는 로블록스, 제페토,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 있죠. 요거를 가상세계라고 합니다. 아, 그럼 그것도 메타버스에 속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양육자님들이 지금 혹은 예전에 해보셨을 텐데 예전에도 컴퓨터 게임이 있었어요. 리니지. 맞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스타크래프트, 카트라이더, 아니면 닌텐도 동물의 숲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이 가상으로 세계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캐릭터나 아바타로 움직이는 것. 요거를 또 가상세계라는 하위 유형으로 나누고요. 마지막 4번째는 거울세계인데 명칭은 제일 낯설지만 제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줌 사용해 보셨죠? 그렇죠. 네. 그리고 혹시 그 배달 어플 사용하시죠? 네. 그것도예요? 네. 그건 거울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 차에 가보면 이따마나 전국지도 책이 있었어요. 저는 압니다.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국지도 책 펴놓고 보시는 분 없으시죠? 다. 네이버라던가 뭐 구글이라던가 이런 맵을 사용하시거나 내비게이션 사용하세요. 거울 세계는 실제로 있는 걸 온라인으로 그대로 넣었다. 거울처럼 넣었다 해서 거울 세계인 거예요. 그러면 메타버스 세계에 살고 있네요, 지금. 네, 그쵸?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다시 질문을 하거든요. 메타버스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러면은 네, 이미 사용하고 있네요. 이렇게 하세요. 네. 넓은 의미로 보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 게임이나 이런 가상현실 속에서 놀이하는 것들 그런 걸로 좀 접하게 될 텐데.
선생님, 근데 이게 성교육이랑, 그러니까 성범죄랑 네. 크게 관계가 있나요? 어, 좀 상상이 안 되실 것 같은데? 네,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인간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네. 또 그에 따르는 문제들도 발생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기술의 발달이 어떻게 성문화에 영향을 줬느냐 생각을 해봤을 때 크게 기술 발달을 우리가 어렸을 때 유선전화 사용하셨죠. 네. 공중전화 사용해보셨을 네네네.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혁명적인 어떤 기술 변화가 일어났던 게 인터넷. 보급이었습니다. 근데 인터넷이 보급되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방에서 전 세계에 이제 포르노 같은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안 에휴. 좋은 방향에서 이제 네. 본다고 하면 이제 그 지점을 줄 네, 수 있다. 맞아요. 네네. 인터넷이 얼마나 편리함을 줬습니까? 그쵸? 그리고 전 세계의 어떤 실태라던가 상황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관점의 변화, 시야가 확장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떤 문제점들, 전 세계 경계가 허물어진다거나 너무 쉽게 무분별한 정보들을 접하게 된다거나 혹은 구분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너무 난무한다던가 이런 또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안에 하나가 성적인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발전했던 게 이제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예. 어렸을 때 왜 상상화 같은 거 그리면은 개인이 컴퓨터 하나씩 다 들고 다니고 나르는 자동차 네, 그리고 하셨을 맞아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현실로 됐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면서 또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좀 시너지가 빨라졌죠. 나서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오는 또 성문화 전 국민을 충격적으로 만들었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라던가 이런 맞아요.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혁명적인 변화가 바로 메타버스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메타버스가 지금보다 더 일상이 되면 인터넷 보급이라던가 디지털 기기 보급과 똑같이 성문제가 발생할 거다. 미리 예방을 해야 된다. 이제 그거를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약간 저도 이제 책을 보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요. 부모님들이 정말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성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저는 가장 좀 걱정이 됐어요. 네. 사실 이제 아이들이 어리면 엄마가 이제 라이드 해주고 데려오고 이러면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좀 보호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크면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면 사실 이제 엄마 손을 좀 떠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어두운 시간이 좀 어두워졌다. 또 이러면 뭐 어디 좀 멀리 간다. 그러면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사실 온라인상은요. 엄마가 이 아이디를 뚫고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도 없고요. 아이가 방 안에서 혼자 있는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좀 사례들이 있었는데 사례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머님들이 와닿으실 것 같아요. 지금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네. 사례를 하나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아까 그 유형을 말씀드렸다시피 SNS라던가 아니면 게임이라던가 아니면 아바타를 가지고 노는 플랫폼이라던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에서 사실 아이들이 낯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실제 리얼보다는 훨씬 더 이게 낯섦에 대한 어떤 경계 같은 게 이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게 아바타 모양으로 이렇게 네, 되어 네, 있어서 그런 네. 거죠? 그러니까 왜 친구처럼 느껴지는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너무 속이기가 쉽죠. 그렇죠. 네, 저도 네. 속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뉴스를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남성이 이제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접근을 했고 그리고 뭐 이런 방식인 거예요. 아바타를 꾸미려면 옷이나 액세서리 같은 것들도 이제 판매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갖고 싶은 게 있다 하면은 이렇게 접근을 해서 사주면서 친하게 지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던가 그래서 나중에 온라인 그루밍을 해서 진짜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만든 다음에 아이한테 몸사진이라던가 이런 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잡아봤더니 이제 뭐 23살 대학생 오빠였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잡아보니 30대 일용직 근로자였었고 뭐 이런 사례들도 너무너무 많고요. 그리고 또 동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뭐 초등학생인 것처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귀자.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사귀자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발전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지금 제가 책에서 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메타버스인데요. 시작은 그런 플랫폼에서 시작을 하지만 우리 따로 친하게 지낼래? 대화 나눌게?
대화 나눌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쓰는 카톡 아이디를 주고받고 거기에서 따로 연락을 하다가 사귀는 것처럼 되고 사귀면 우리 이런 거 사진 주고받을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알바를 시켜주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쉽게 당하는 이유는 일단 재밌어서 경계 없이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실제 친구들한테 말하지 못하는 거 또 부모님한테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누군가한테 오히려 안 만나는 사람이니까 더 편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또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하고 그럼 상대방이 많이 위로해주고 그러면은 심리정서적으로 의지를 또 하고 이러면서 그루밍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네. 아니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선생님 좀 걱정이 되는데 왜냐면 사실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이런 것에 좀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데 한 초등 고학년부터 해서 중학생 그 시기 있잖아요. 굉장히 질풍노도의 시기. 요 시기에 거기 이제 가입을 해서 거기 아바타 친구랑 친하게 지내다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 되게 나랑 친해. 멀리 있지만 좀 되게 가까운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빠져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친구인데 왜? 라고 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되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아이가 계속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부모로서 이런 게임을 할 때 어떤 걸 좀 주의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고 뭐 또는 이제 뭐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지침 같은 것들이 혹시 있나요? 사실 지침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는 한데요. 지침을 알려주기 전에 저는 사실 집에서 가정에서 양육자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주지 말고 모르는 사람이랑 이야기하지 말고 엄마 아빠가 모르는 상태에서 뭐 SNS나 게임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침을 네, 무조건 하지 마라. 네, 그렇게 돼버리면 아이들이 혹시나 노출됐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네, 왜냐하면 평소에 너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아이들이 피해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러면 내가 혼자 어떻게든 처리해봐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죄책감 플러스 생기구나. 내가 속상하게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 때문에 아이들이 더 얘기를 못해요. 근데 메타버스 성범죄라던가 디지털 성범죄 이런 것들은요. 초기에 알아차리고 개입을 하시면 정말 더 엄청나게 이게 수습이 안 될 정도의 상황까지 안 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지금 허를 찔리는 기분이에요. 이게 뭐를 하지 마라, 뭐 네. 이렇게 단속하고 금지하는 것보다 항상 이제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부모다라는 어떤 네. 그 메시지를 항상 줘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양육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아이가 내가 없이도 독립적인 존재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과정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는 이 성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아이들의 휴대폰을 계속 검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너 하지 마라고 한다고 해서 애들이 얘 안 하겠습니다 어머니 막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엄청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모든 걸 케어할 수 없다. 그리고 연애도 마찬가지죠. 사실 연애하는 게 걱정된다고 엄마나 아빠가 데이트할 때마다 같이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교육도 궁극적으로는 내가 개입하지 않아도 아이가 스스로 좀 분별력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키우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 플러스 이제 신뢰를 잃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럼 지금 메타버스를 쓰고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지금 메타버스의 개념이 사실 되게 확장이 됐기 때문에 누구나 쓰고 있겠지만 이게 남녀의 비율이 조금 있나요? 다른가요? 거의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느냐가 조금 다를 텐데 아무래도 남자애들은 이제 게임 같은 거를 좀 많이 하고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틱톡이라던가 인스타 같은 SNS 그리고 예전에는 한 1년 전만 해도 제페토 같은 것도 많이 했었는데
있었는데 요즘에는 또 아바타 관련된 메타버스 사용은 조금 주춤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네. 우리는 이제 그 아바타 관련만 메타버스라고 생각하니까 맞아요. 메타버스가 네. 좀 주춤했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러면 네. 인스타에서도 사실 DM이나 이런 걸로 좀 당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항상 좀 조심을 해야 하는데 조심하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아이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열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사실 성교육을 부모님이 시켜주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사설도 이렇게 기간에 비용을 내고 하기에는 또 이렇게 어려운 점들도 있는데 네. 그거를 공교육기관에서 대신 원래 해줄 수 있는 그게 재량권이 있다라고 하면 네.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근데 15시간을 다 외부 강사를 부르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사회 시간에 인권을 배울 때 선생님께서 성인권에 대해서도 다뤄주시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안전교육이라던가 위생교육 같은 걸 하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생식기 관리법을 얘기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교과목 안에서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또 1년에 몇 시간 정도는 예산을 책정해서 외부 강사, 전문가를 불러서 진행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보건 선생님이 해주시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15시간을 조금 유동적으로 유연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많이 책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이 또 성교육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건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도 성교육을 따로 배우지 않은 상황에서는 진행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예, 맞아요. 예. 네. 그러면 이게 공교육 기관에서는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 지금 대표님 운영하시는 그 자주스쿨에서 저희가 만약에 학부모 뭐 어떤 강연이나 아니면 학생이 직접 이렇게 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교육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하시는 게 사실 이거는 뭐, 전반적인 어른들의 관심도의 문제일까? 아니면은 인식의 문제일까? 저희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성교육은 많이 늘어났는데 성범죄는 더 심각해지고 있고 연령도 어려지고 있고 너무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서 어떻게 개입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늘 하고는 있거든요. 네, 근데 학부모님들 이제 그 책을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성교육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와, 애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어른들이 너무 모르고 있구나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그래서 더 막막하게 느껴지시거든요. 근데 우리 양육자님들 세대는 사실 학교 다니면서 성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세대가 맞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급변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게 좋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학부모회 연수 같은 걸 진행하시거든요. 네. 어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셔서 이제 학부모 교육도 들으시고 그리고 또 아이들 교육도 학교에서 그래도 1년에 뭐 몇 시간 정도는 전문가를 좀 불러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적극적으로 주시면 네, 그러면 좋죠. 이게 영어 수학처럼 맨날 하는 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애들도 좀 까먹고, 네, 그리고 좀 안 하면은 또, 좀 이제 뭔가 감을 잃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상기시켜주고 또 연령에 맞춰서 발달 과정에 맞춰서 교육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책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은 게 사실 제가 또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게 이게 학년별로 그 성교육도 이제 로드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몇 살 때는 어떤 내용을 좀 이야기해주고 몇 살 때는 어떤 거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하고가 이제 연령별로 나와 있어 고등까지 그죠? 네. 그래서 요것도 내용 안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 제가 몇 분께 드릴 테니까 여러분 댓글로 이게 왜 읽어보고 싶으신지 좀 우리 자주스쿨도 이제 많이 그 인스타그램도 있고 유튜브도 네, 있으시죠? 유튜브도 있죠. 네, 네. 거기도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 많은 걸 배웠어요. 사실 우리가 성교육이라고 하지만 사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냥 가정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고 늘상 대화로 아이들과 함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처음에는 겁이 났지만 그래도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저 이성교제 이야기도 좀 궁금하고 네네, 그죠? 네. 다음에도 또 선생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